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자수성가한 예비 며느리의 눈을 가리고는 능청스럽게 재산을 탐내던 시모에 관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 남친이 된 그 사람과 저는 잘 맞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아들 장사하는 것 같은 예비 시모의 행동들이 질려 그 사람에게 파혼을 선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다만 미련하게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지금도 순간순간 울컥하지만 앞으로의 제 인생을 위해 절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을 위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나이이지만 전 순간순간 고비마다 해운들이 다가왔고 일도 그렇게 풀려 우연한 기회에 일찍이 시작한 작은 사업체가 제법 자리를 잡았고 승승장구해 일찍부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대학 때부터 알바를 하며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저비용으로 사업들을 시작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1인 다역을 하며 사업을 시작해 일이 바빠지면서 직원 2명을 채용해 3인 구성의 작은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었지요. 오피스텔 월세에서 살다 돈을 모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싶어 전세를 살게 되었고 20대 후반에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 20평대 미분양 아파트를 우연한 기회에 분양받아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일부 대출도 있었지만 그 수치는 20% 정도였고 그마저도 1년 만에 모두 상환하여 온전한 제가 산 집이 되었습니다. 전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지도 그렇다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나와 마음이 맞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 결혼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간 몇 번의 연애와 이별을 했던 전 30대가 되면서 조금 더 새로운 만남에 의연해지면서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는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 그러는 것일까? 내 마음이 그 예전의 순수한 감정이 메말라 그런 것일까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업무 관련 지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불꽃이 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과 저는 은근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짧은 미팅 뒤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이름을 서로 묻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저와 지인의 미팅이었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다음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일어나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워낙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오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그 사람은 3일 전에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지인에게 제 연락처를 물었고 저희 둘이 잘 어울리겠다며 그 지인은 제 연락처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날 이후 그 사람이 계속 떠올랐기에 그 연락이 싫지 않았고 단둘이 만나서 식사라도 하자는 그 사람의 제안에 이틀 뒤 저희는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이는 감정.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싶어 그날부터 이틀간 저녁마다 팩을 붙이며 피부를 관리하였고 무엇을 입고 나갈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이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였고 대단한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저도 일을 하느라 매우 바빴지만 정말 바쁜 날엔 서로 10분만 얼굴을 보더라도 꼭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느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저만 잘하면 향후 20년간은 탄탄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직종이었기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간 불같은 사랑을 했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자 저희 부모님은 조금 더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 결혼을 꼭 급하게 할 필요 있냐고 1년 정도는 더 만나보면
서로의 장단점이 더 잘 보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남자가 그리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야망이 있어 보이지도 않다며 제가 평생 벌어먹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부모님에게 저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수입이 안정적이잖아요. 전 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사람이어야만 해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러면서 언제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멈춰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때 가서 부모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인다고 하지 않아야 할 결혼을 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도 잔뜩 해두셨고 제가 맛있게 먹으라며 연신 제 앞으로 음식들을 놓아주시기 바빴습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은 부담이 되어 오히려 밥이 넘어가지 않더군요. 어머님은 사업을 하는 여자라길래 억세면 어쩌나 싶었는데 직접 보니 세상 참하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이제부터 며느리라고 부를게. 며느라,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잘 살기만 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며느리라고 하시니 당황스러웠지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일주일 전 그 사람이 갑자기 상견례를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도 일정을 다 빼두셨었는데 왜 그런가 싶어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얼마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알겠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이해를 해 주셨지요. 어머님의 다리가 나을 기간이 필요했기에 상견례는 당분간 뒤로 미뤄졌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 해가 가기 전에 식을 올리려는 거였는데 상견례가 밀리니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곳의 식당 후보도 뽑아두었었고 웨딩 촬영 업체, 드레스샵 등도 몇 곳을 뽑아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갈 것이었기에 숙소를 어디로 갈지도 계획해 두었는데 모든 것을 스탑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였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속상해하자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와 형식적인 것이니 결혼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위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직도 뼈가 다 붙지 않아 집에서 요양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드실 만한 것들을 사갔어요. 어머님은 절 보더니 그나저나 너희 집은 준비가 되어가니? 아, 집이요? 집은 그냥 제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집으로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가전 가구는 아직까지 새 거나 다름없거든요. 침대도 킹사이즈 쓰고 있으니 딱히 새로 살 것도 추가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이가 컴퓨터는 사양 좋은 것으로 새로 사고 싶다고 하니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지? 몇 평이라고 했지? 아, 25평이요. 아휴, 거기서 나중에 애 낳고 살겠어? 방도 3개이고 구조가 잘 빠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좁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 상황 봐서 이사 가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보다시피 여기 40평이야. 나중에 식구가 늘 텐데 그때 가서 애들 데리고 이사 다니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아. 아, 어머님 모시고 살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집에 너희가 들어와서 살고 너네 집에 내가 가서 살게. 아니 난 어차피 혼자인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니? 어머님은 그 말을 하며 엄청 신경 쓰고 챙겨준다는 듯이 으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집은 제가 마련한 첫 집이었고 곳곳에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서 애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집은 30년 된 빌라였고 저는 3년 된 신축 아파트였기에 굳이 그 오래된 빌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둘이 살기에 저희도 큰 집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나에. 식구라곤 쟤하고 나하고 단 둘인데 난 욕심 없다. 내 앞으로 된 이 집, 너희 앞으로, 아니 네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주마. 아니 너희가 여기서 사는데 당연히 너희 이름이어야지 않니? 이 집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어머니, 이 집이 전 재산이실 텐데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게 되니 그 집을 내 명의로 해줘. 요즘에 집 두 채 이상이면 세금 많이 나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 앞으로 해놔. 각자 자기가 사는 집을 갖고 있으면 편하잖아. 잘 생각해봐. 아니 잘 생각할 필요도 없네. 숫자 셀 줄 아는 애들도 다 계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25평이랑 40평을 굳이 비교해야겠니? 넌 시집 잘 오는 줄 알아. 이렇게 마음 넓은 시애미가 어디 있니? 이 큰 집을 내 아들도 아니고 네 명의로 해줄게.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보다 어머님 집이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이어도 전 제 집이 더 소중하기에 집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와 제 집을 바꿀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처음 집을 분양받았을 때만 해도 2억 5천 했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8억이 넘습니다. 반면 어머님 집은 지금 2억 5천 정도 하더군요. 그런 현실적인 차이도 있는데 제가 머리에 총을 맞은 게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이렇게 넓은 집도 필요 없고 전 제 집이 더 좋아서요. 삶의 편리성도 이것보다 제 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집은 아무래도 신도시 안에 있다 보니 생활권도 더 낮고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아이 키우기에도 주변 인프라가 좋거든요. 반면 어머님 집은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 상권에서도 차이가 있어서요. 저희는 꼭 큰 집이 아니어도 되니 마음만 받을게요. 제 나름대로 어이없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에 그 사람이 자기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자기가 이 집에서 안 살아봐서 그렇지 너무 좋아. 우선 넓잖아. 여기 방이 4개야. 하나는 우리 둘방, 하나는 옷방, 나머지 2개는 자기랑 나랑 취미방 해도 된다고. 우리는 식구가 늘 사람들이고 엄마는 혼자인데 솔직히 이 집 너무 과하지. 우리 엄마가 명의도 자기한테 넘겨준다잖아. 우리 엄마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덥석 잡아. 42평이랑 25평은 비교할 게 아니라고 본다 나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다른 무엇보다 내 집에 대한 애정도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다고. 자꾸 평수 이야기하면서 내 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당신도 어머님도 8억 7천과 이 5천 집의 가치가 같다고 생각해서 집을 바꾸자는 거야? 난 이건 아니라고 봐. 내가 당장 그 집을 금매로 팔아도 8억은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 집 명의 바꾸면 그 차액 당신이 줄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주실 거예요?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큰 집에서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집이 탐나서 하는 말로 들려 나는. 제 말에 어머님은 찔렸는지 발끈하면서 내가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다 너희 생각해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여기 곧 재개발된대. 그러면 명의 갖고 있는 네가 좋은 거 아니니? 내 아들도 아니고 너한테 해준다는데 대체 이런 시애미가 어디 있니? 전 이곳 재개발에 관심 없어요. 콩고물도 기대하지 않아요. 전 지금까지 그 어떤 요행도 바란 적 없어요.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모든 것을 일구었다고요. 그랬기에 크게 흔들림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몰라도 제가 원치 않는 걸 강요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제 집이 탐나는 거라면 꿈도 꾸지 마시고요. 뭐? 그래. 나도 신도시 좀 가서 살아보자. 암만 가서 살고 싶어도 이 집 팔아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집 받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니? 이래서 여자가 너무 잘나면 안 돼. 적당히 멍청하고 아둔해야 하는데 지 잘난 맛에 시엠이며 남편이며 이렇게 개무시하고 쏘아대는 것 봐. 그래, 집 안 바꾼다 안 바꿔. 대신 너 각오해야 할 거야. 난 너한테 예단비 5천원 받을 거고 예단도 최고급으로 받을 거거든. 한복도 맞춰 입을 거고 금가락지도 해야겠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워줬으니 금두꺼비도 2마리 해다오.
그러면 내가 이 서운한 마음 퉁치마. 라고 하십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껏 비웃듯 웃어 보이고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쭈? 너 뭐하니? 앉아. 어디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그 말에 그만 참고 참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뭐요? 어른? 어른이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니고 밥 몇 공기 더 먹었다고 어른 아니에요. 그리고 뚫렸다고 입 아니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읽은 것들이 우스워 보이세요? 남들 보기 어떨지 몰라도 전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부딪혀가며 읽은 것들이에요. 그 결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그런 집을 얼토당토 아는 이유와 조건으로 잃으라고요?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몇 번의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잡아왔기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제게 또 다른 기회인 것 같네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말은 천상유수다. 무슨 기회라는 건데. 그걸 내가 꼭 입으로 말해줘야 하니? 의미 파악 안 돼? 둘 다 저를 보며 갸우뚱합니다. 하마터면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지옥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뻔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오늘 이렇게 불러들이는 바람에 지옥불에서 돌아나갈 기회를 얻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상견례도 안 했고 청첩장도 안 돌렸는데 파혼이랄 게 있을까? 그냥 없던 일이 될 뿐이지. 그러고 보니 다음 주 주말에 모두 계약하러 다니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네. 진짜 하늘에서 날 돕는구나. 천운이다. 그러고 보니 아직 계약금도 하나 넣지 않았네. 난 이만 가볼 테니 사랑하는 너희 엄마랑 이 좋은 집에서 한평생 알콩달콩 살아. 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게 쌍소리를 하며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고 하네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유세 떠는데 돈 있으니 유세 좀 떨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언감생심 나 같은 며느리 본다고 좋은 집 꿀꺽하고 싶었나 본데 그러지 말고 딱 어머님 너 같은 며느리 보고 평생 그 며느리와 누가 더 아둔한지 겨루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나왔고 내 뒤를 쫓아나오는 그 사람에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마 신고할까 싶었는지 성큼성큼 다가와 어깨를 잡기에 그 자리에서 112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알겠다고 다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처음 계획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두 모자가 짜고 내 재산을 빼먹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그 길로 부모님 집으로 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 결혼은 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어이없어 하던 부모님은 하늘에서 도와 일을 진행하기 전에 모두 알게 된 것이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선 그 누구도 자식들의 결혼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니 나이가 한 살 한 살 차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불과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달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놀랐다는 감정보다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시집간 그 여자가 안타까웠어요. 물론 저는 그 모자와 맞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는 또 잘 맞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먼저 그 모자를 경험해본 입장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구나 싶으면서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들은 그들이고 전 앞으로 크게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삶을 살며 제가 만족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간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지요. 그 만남이 짧은 만남으로 그칠지 평생의 인연이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